안녕하세요. 정치 생각이에요. 9월 1일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영상이에요. 장동혁 대표의 한미회담에 대한 발언, 신동욱 최고위원의 예산안 관련 발언, 김민수 최고위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발언. 모두 좋은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첨으로 시작해서 선물 공세만 하다가 끝난 회담이었습니다. 마중도 배웅도 없는 초라하고 나쁘끄러운 회담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미국은 양자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숙청이라는 말 한마디에 추가로 1,500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1,500억 달러, 1,500억 달러. 감사합니다. 특검을 조롱하는 농담 같은 진담을 못 알아듣고 멋쩍은 웃음만 짓다가 끝난 회담이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종교를 탄압하는 반문명 국가로 만든 회담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면서도 합의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청구서만 들고 온 회담입니다. 합의문은 메뉴판에 받아온 사인으로 대신하겠답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정상회담의 실체입니다. 대통령실과 일부 국내 언론은 이런 회담을 두고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실밥 하나만 삐져나와도 두들겨 패기 바쁘더니 이제 이재명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와도 눈 감고 칭찬하기 바쁩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자꾸 성공적인 정상회담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얼마를 퍼주기로 약속한 것이며 앞으로 얼마를 더 퍼주어야 합니까? 둘째, 국내 기업을 쥐어짜서 그렇게 퍼주고 나면 국내 산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고도 노란봉투법이나 더 센 상법을 밀어붙일 배짱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셋째,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내 고용 악화는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번째, 미친 잭, 병든 잭에 비유된 3대 특검의 미친 갈춤을 계속 두고 볼 것입니까? 그런 특검을 연장하자고 달려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제정신입니까? 국민이 묻습니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은 빚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빚을 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을 벌지 않아서 남의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살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로 생활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남의 돈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금 50조 원을 더 늘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가 채무가 심각합니다. 지금 세금이 내년에 올해보다 덜 그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100조 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게 국채가 뭔지 잘 모르는 거죠, 이분들이.
나라가 빚 갚을 힘이 없어지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그 신용 등급이 금융권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면 기업이 망하고 개인에게 그 부담이 다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경제 구조를 잘 모르고 무조건 쓰기만 하면 된다라는 철학을 가진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꼭 한 가지 민주당에 따져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 11월 29일이죠. 정말 사상 초유의 예산 쿠데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시켜가지고 그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하는지 적어도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염치 있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특활비까지 다 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복구시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민주당은 그때도 민생, 지금도 민생 그러는데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은 윤석열 정부와의 민생과 이 정부와의 민생이 다른 겁니까? 윤석열 정부와의 국민과 이 정부의 국민은 다른 겁니까? 그리고 나서 닷새 뒤에 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졌는데 저는 민주당의 예산 쿠데타가 이 계엄 사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알아야죠. 작년에 왜 그랬는지 분명하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낸 예산안을 뜯어보면 이게 과연 전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혹시 그들만의 이익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예산안인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죠. 국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특정 정치 카르텔을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무슨 펀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거 저희가 철저히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라 우리 특정 정치 집단 일부의 배를 채우기 위한 예산안 편성, 그것도 본인들의 정치 경제 철학이 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이런 예산을 내놓고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말이 도대체 저는 입에 나오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주당은 첫 번째 국민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아시고, 두 번째 야당에 대한 부끄러움도 좀 아시고, 세 번째 이게 과연 우리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청년들에 대한 부끄러움을 좀 아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비로소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탄핵 소추 없이는 탄핵 심판도 없고 탄핵 결정도 없습니다.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04명의 동의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 심판이 시작조차 될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탄핵이라는 헌재 결정도 있을 수 없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던 핵심 내용은 내란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탄핵 심판에서 정작 내란죄가 삭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20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중대한 이유는 내란죄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내란죄 항목이 없었다면 탄핵 소추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 과정에서 내란죄가 빠졌다면 탄핵 소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통령의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가 빠졌어도 탄핵 소추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장과 판결 역시 가정적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국민은 여전히 탄핵이 정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가장 높은 수준의 신임을 받은 권력입니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신임받은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 비로소 발생할 뿐입니다. 우리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법 절차가 무시되고 법리가 아닌 정치적 신념과 사람에 의한 판결이 이루어질 때 법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법치가 무너질 때 법은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닌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이재명 정권에 묻습니다. 지금 미국 워싱턴에 무장을 한 주방위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란 중입니까?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합니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야말로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정신을 짓밟는 인권 유린입니다.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탄핵의 강 건너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습니다. 탄핵의 강은 행정, 입법, 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만이 건널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랍니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를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탄핵을, 내란을 붙들어 매고 놓지 않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아닙니까?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말합니다. 우리 탄핵의 강 건넙시다. 민생의 바다로 나아갑시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민생을 뒤로한 채 오직 정치 보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한 탄핵몰이, 극우몰이에 치우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